그래서 로팅은 그래프만 보지 말고 드럼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봤으면 좋겠다. 그냥 어디서 배웠는데요, 아니면 어떤 프로파일을 누구한테 받았는데요, 편차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이거 갖고 저한테 돌 던지시면 안 돼요. 어떻게 지냈어요? 계속. 그동안요, 대형 업체들이 종종 의뢰가 들어와서 새로운 로터기가 들어오면은 그 로터기에 대한 뭐 프로파일과 교육,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를 가서 그 제품이 안정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QC 뭐 이런 걸 좀 봐주고 있거든요. 주성현 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혹시 보셨나요, 영상? 네, 봤습니다. 보셨어요? 주성현 본부장님께서는 데이터로 로싱해야 된다, 이제 감각은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논외가 있다. 네. 이분은 자기가 인정한다. 정민수 로서님은 정말 코로 로싱하더라. 색도를 맞추더라. 그분은 인정. 그분만 인정. 원두를 딱 보고 컬러 값을 맞더라고요. 아니 사람인가? 솔직히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서나 맞추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 국가대표 선발전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기계로 이 정도 보카스 로팅을 했을 때 이 정도 색도가 나오면, 그리고 이런 향이 나면 색도가 이 정도에 걸리더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국대 때는 테크니컬에서 색도 점수가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다 맞았던 적이 2번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더 색도에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제 얘기를 더 하지 않았나. 그럼 지금 이제 감각 로싱에 대한 시각,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감각은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고 해야 된다. 감각 로스팅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데이터적인 로팅을 해보신 분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업그레이드 된 감각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희 처음 로팅을 배우면 전부 다 적어요. 1분 단위로 30초 단위로 막 온도 적고 뭐 적고,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게 적고 색도 재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제 로팅이 익숙해졌다 싶으면 어느 순간부터 적지를 않으세요. 눈으로 하세요. 그때는 이제 시각이라는 감각을 사용을 하죠. 시간과 온도를 보면서 이렇게 로팅이 될 때, 그리고 초당 1도가 올라갈 때, 요때는 잘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전부 다 시각, 청각, 후각 전부 다 감각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존에 로팅했던 데이터가 없으면 저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이건 향이 좋으니까 잘 벗기는 거야, 뭐 이렇게 저도 사실 말하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저한테 그래프를 되게 많이들 보내주세요. 아티산과 뭐 크롭스터 기타 등등을. 그러면서 왜 그래프가 정말, 어떤 분은 그래프가 정말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지라고 할 정도로 똑같은데 커피 맛은 왜 이렇게 다르죠? 라고 물어보세요. 똑같아서 다른 게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생두의 스크린 사이즈, 수분율, 밀도, 그리고 생두들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성분 함유량이 다 다를 텐데, 아무리 우리가 뭐 수분 측정기로 측정을 하고 밀도 측정기로 측정하는 건 평균값이지 하나의 값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매 배치 돌릴 때마다 이걸 측정을 해서 수분율과 밀도를 맞춰가지고 로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생두지만 투입할 때마다 조금씩의 편차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래프가 달라져야 맞는 건데, 그래프는 똑같이 맞춰요. 생두들이 느낄 땐 다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에 있는 현상, 얘네들이 실제 이걸 이렇게 줬을 때 그렇게 정말 먹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서 열량과 이런 걸 조절을 해주는 게 로팅을 균일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로팅은 그래프만 보지 말고 드럼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봤으면 좋겠다. 그냥 어디서 배웠는데요, 아니면 어떤 프로파일을 누구한테 받았는데요, 누가 만들어줬는데요, 그래서 그걸 5년 6년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맞추면 그래도 벗어나는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편차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이거 갖고 저한테 돌 던지시면 안 돼요. 사실 저는 향만을 맞는 게 아니에요. 열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코로. 코에 닿는 열이 얼만큼 뜨거운지를 가지고 실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열의 현상이 잘 일어나고 있는지 부족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열을 계속 막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전도열과 대류열의 이 차이를 좀 느끼게 된 거예요. 이거 샘플봉을 빼고 이렇게 그 열기로, 그러니까 샘플봉에 담겨져 있는 생두의 열기를 맡아서. 전도열과 대류열의 비율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생두가 열을 먹으면은 달궈지잖아요. 그러면은 코를 댔을 때 느끼는 열이 있고 이 위에서 느끼는 열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열은 뭐겠어요? 전도열? 그렇죠. 갖고 있는 열이 있고. 근데 위로 날아가는 열은 뭐겠어요? 그게 대류열인가요? 네. 그래서 요 강도가 너무 셀 때가 있어요. 이걸 못 느낄 정도, 이 콩을 못 느낄 정도로. 그때 보면은 실제 대류가 많이 쌓여 있거나 대류열이 높게 진행이 되고 있을 때가 그래요.
그리고 고스란히 생두의 열을 느끼는데 네. 그 외에 아무 열도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 그때는 대류가 약하니까 당연히 전도가 더 세니까 얘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처음 사용하는 기계에서 빠르게 로팅을 해낼 수 있었던 네. 이유가 사실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고온 패스트 로팅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네. 보면은 고온 패스트 로팅을 했는데 네. 나온 결과물이 겉은 되게 많이 익어 있는데 속을 보면은 거의 균일하게 안 익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온 패스트는요. 네. 근데 고온 패스도 균일하게 할 수가 있어요. 고온 패스인데 네. 나중에 막 팝이 터지고 나서 강한 열이 만약에 전도 쪽에 강한 열이 있다면 전도 열을 조금 다운을 시키고 대리 쪽을 조금 유지를 시키면서 그러니까 너무 배기를 여는 게 아니에요. 네. 배기를 너무 열지 않고 적정선을 열어가지고 유지를 하면 전도보단 대류열이 약하거든요. 대류열에 의해서 콩이 조금씩 덜 익었던 부분을 익히는 거죠. 내부에 스며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라이트 로스팅이지만 조금 더 클린하면서도 밸런스 잡혀있고 스위니스가 구현되는 콩을 로팅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게 국대 때 많이 쓰던 기법이에요. 아 진짜요? 네. 어쩔 수 없이 국가대표 선발전이나 이런 데들은 라이트 로팅에서 밸런스 있고 스위니스가 있으면서 애시디티 플레이버가 다양한 애들을 구현을 해야 하거든요. 어떤 기계를 주든 어떤 콩을 주든 이제 그걸 느끼는 거죠. 강도를. 그거는 어쨌든 샘플봉을 꺼내서 네, 맡아야 돼요. 맡아야 되겠네요. 네. 그럼 그거 무조건 로선이 로스팅 하시는 그 동작은 무조건 필수예요? 매 배치마다? 많이 볶는 콩들이 있어요. 네. 그때는 안 해요. 왜냐면 이미 많이 볶아서 익숙하니까 굳이 얘를 열어보지 않아도 네. 시간과 온도로 진행되는 상태에만 보더라도 네. 알 수가 어느 정도 캐치할 내부 현상을 캐치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처음 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한테 R&D가 들어오거나 네. 아니면 프로파일 작업이 들어왔어요. 근데 가봤더니 이 기계를 난 처음 쓰는 기계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제가 하루 종일 그 기계 붙잡고 씨름할 수는 없거든요. 네. 이분들이 저를 불렀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답을 얻기 위해서니까요. 그럴 때는 샘플봉을 첫 배치 때 많이 열어서 로팅을 우선 안정적으로 한 배치를 끝내놔요. 네. 그래 놓고 결과를 커핑을 하죠. 네. 커핑을 하고 추출을 해갖고 테스팅을 한 다음에 이게 나쁘지 않아. 네.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재설계를 해요. 얘는 이 구간 아까 내 샘플봉을 되게 많이 열어보고 열량 조절을 많이 했는데 차라리 그 구간에서 열량을 이렇게 조절할 바에는 투입 온도를 요만큼 놓고 배기 위치 이만큼 놓고 화력 이만큼 놓고 로딩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점점 샘플봉을 여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안정된 게 하나 나왔으면 네. 그 다음부터는 샘플봉을 굳이 많이 열지 않아도 이 안정된 애를 만들어 가는데 실행착오가 적어지는 거예요. 많이 할 때는 한 4배치, 5배치 정도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요. 보통은 한 2배치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때는 감각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근데 그 외에는 늘 하던 제가 말했던 춘천 가가지고 30배치 정도, 30에서 36배치 정도의 로팅을 할 때는 네. 감각을 많이 안 써요. 그래프도 보여지고 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냥 로팅을 해요. 제가 콜을 쓸 때는 말 그대로 출장을 나갔는데 내가 처음 사용해보는 기계, 네. 처음 볶아보는 콩, 생두 그럴 때 왜냐면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니까요. 색도를 측정하잖아요. 색도계로. 그 색도가 됐을 때 나오는 향들이 있어요. 단 이건 같은 기계로 같은 콩을 주구장창 그 배전도로 볶았을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뚝 했다고 느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춘천 같은 경우도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가서 30배치가 넘는 콩을 같은 배전도로 계속 볶다 보니까 네. 그때가 되면 향으로 아는 거예요. 그 시간대와 그 온도대가 됐을 때 맡아서 그 향이 나오면 오케이. 왜냐면은 환경에 따라서 마일야드 구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고 카라멜라이제이션 구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감각적인 로스팅을 많이 네. 하시니까 교육할 때는 그런 네. 거를 잘 전달하기가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서 안 합니다. 교육 때는. 교육 때는 안 하고요. 교육 때는 그거를 샘플봉을 보시는 거 안 하세요? 네. 왜냐하면 교육할 땐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들이 네. 다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네. 감각 로스터시라고 했는데 왜 샘플봉을 안 열어봐요? 감각이라는 건 기본적인 로팅의 기초가 다져지고 네.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돼서 네. 경험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감각을 쓸 수 있는 거지. 이런 데이터가 전혀 없는데 감각을 쓰려면 네. 혼란이 오고 착각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혼선을 많이 빚어서 뭔가를 많이 듣고 뭔가를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교육할 때는 사실 감각을 쓰지는 않고요. 데이터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교육이 이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초급 교육을 받고 나신 분들이 어느 정도 감각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드려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감각적인 부분을 좀 제가 이제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이에요, 네. 혀예요. 네. 이렇게 중간을 놓고 봤을 때 혀의 가운데서 뒤쪽 이 목 쪽으로 네. 걸리는데 이게 거칠고 약간 떫은 감을 먹었을 때처럼 이렇게 느껴진다. 네. 그러면 얘는 열량이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배전도에서 발현이 덜 됐다. 치고 나가서
앞쪽 혀를 막 따끔거리고 화끈거리게끔 건드는 그러니까 약간 떫은 거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지만 네. 떫은 거하고는 다르게 얘는 뭔가 화끈거리고 따갑고 네. 이런 게 있으면은 얘는 열을 많이 먹어서 아스트리젠틱해져서 이런 걸 느끼게 하는구나 뭐 이렇게 돼. 그럼 이건 열을 많이 먹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약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지 않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떫음이 그래서 저는 항상 가르칠 때 그걸 물어봐요. 이걸 어떻게 느끼냐고. 제가 느끼는 걸 먼저 얘기해버리면 그걸 따라올 수가 있어요. 수강생이 느끼는 걸 먼저 얘기를 하면 네. 저는 그걸 듣고 이제 이분은 이런 걸 떨다고 느끼고 이 정도를 떨다고 느끼는구나. 그럼 거기에 맞춰서 그 강도에서 교육을 이제 맞춰가요. 동민 로스팅이랑 이야기하면 약간 로스팅계의 타미킴 같아요. 아니면 타미킴 대표님이 감각적으로 핸드드립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 굉장히 그거를 또 수치화시키려고 노력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제가 처음에는 데이터를 쌓아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느끼던 걸 요즘은 다시 재수치화로 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네. 언젠가는 감각이 무뎌지고 네. 둔해지고 감각을 잃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로팅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수치화시켜서 그 IT에서는 쿼리 작업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을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로 만드는 걸 쿼리라고 하거든요. 멍멍멍왈왈님이 잘생기신 정민수 로스터님 에? 1차 크랙을 잡으시는 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같은 생두여도 그 생두 상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느껴지는데 네. 기준을 못 잡아서 여쭤봅니다. 소리로 들을 때는 팝 소리로 듣는데요. 1차 크랙을 처음에 팝이 터질 때 꼭 퍽 하나가 터지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팝으로 잡지는 않고요. 기다리다 보면은 퍽 연속으로 터지면서 버버벅 올 때가 있거든요. 네. 저는 그 버버벅 할 때를 잡아요. 콩에 따라서는 성분이 좀 우디하거나 네. 아니면은 불규칙한 밀도를 갖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여러 번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퍽 한참 있다 또 퍽 또 있다 퍽 이렇게 터지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네. 와 그러면 첫 팝을 잡고 화력을 줄였더니 뒤에 애들이 너무 열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고민을 했죠. 첫 번째 애한테 속지 말고 그래도 다수가 좋다고 터지는 그 시점에서 내 열량을 조절해 주자. 한두 명 뛰어난 애들 때문에 내가 열량을 조절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로 볼 때는 분명히 1차 크랙이 터지기 1도, 2도 전에 열풍 그래프가 한번 꺾여요. 얘네들이 팝을 터뜨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면 열을 한번 흡입을 쭉 하거든요. 열풍 그래프가 꺾인다는 건 배기 그래프가 꺾인다는 그렇죠. 한번 쭉 흡입을 해요. 자동차 엔진을 보시면 흡입, 압축, 폭발, 배기라는 구조로 움직여요. 저는 사실 로팅을 할 때 이걸 좀 접목을 했어요. 처음에 생두를 집어넣으면 수분을 날리면서 열을 흡수하면서 수분을 날리기 시작을 해요. 그럼 성분 변화를 조금씩 일으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콩이 열을 흡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흡입 구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다 보면 쪼글쪼글 하면서 작아져요. 네. 생두가. 그때를 압축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압축을 하면서 열을 계속 모으다 보면 얘는 조그만해졌는데 내부에 열은 가득 차 있고 가스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미세한 외부의 힘에도 폭발이 일어나게. 그게 이제 저는 1차 크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차 크랙이 나면 항상 생두의 위와 아래가 조금씩 크랙이 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열이 세서 강압적으로 터지면 옆에도 나 있고 배에도 갈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크랙이. 그런 경우는 이제 열량을 내가 너무 많이 얘한테 주고 있다. 얘가 받아들이기 힘든 열을 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팝이 터지는데, 그러니까 1차 크랙은 내가 받아들이기 더 이상 가둬두기 힘든 열량을 갖고 있어도 터지는 거. 그래서 저는 그때가 되면 이제 배기나 화력을 조절을 해주거든요. 물론 여기서 열풍 그래프가 한 번씩 꺾이는 그런 로터기들이 있고 네. 꺾이지 않는 로터기도 있어요. 에어템포 센서가 높은 열량을 재는 애들은 편차가 생겨요. 그런데 낮은 열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치가 200, 250, 300 이렇게 그 열풍을 표시하는 애들이 있어요. 태완이라든지 이지스트라든지 뭐 이런 기계들은 분명히 높은 열풍을 그 온도를 가리키니까 이게 온도가 조금씩 다운됐다 올라가는 현상이 생겨요. 네. 그런데 하스가란티라든지 이제 온도 센서가 낮게 잡혀있는 애들이 있어요. 1차 크랙이 터졌는데도 200이 안 넘게끔 잡혀있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 같은 경우 사실 다운이 안 돼요. 잘 표시해줄 수 있는 레인지가 클수록 확실하게 구간이 다운이 되는 게 보이는 거지, 폭이 짧으면 다운이 돼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좀 더 민감하냐 덜 그렇죠. 민감하냐 약간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배치 사이즈를 7, 80%를 로스팅을 했을 때는 괜찮은데 절반을 넣고 로스팅을 하니 맛은 괜찮은데 살짝 마르고 떫은 맛이 나네요. 그런 네. 마르고 떫은 맛 같은 경우는 로스팅이 좀 빠르게 됐다는 얘기겠죠. 전도열 위주로 조금 로스팅을 진행을 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7, 80% 넣었던 로터기에서 50%를 넣게 되면은 네. 사실상 그 50%에 맞게끔 배기와 화력도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연 그 배기와 화력을 어떻게 조절했는지 제가 이제 그 수치를 알 수 없으니까 네.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보통 50% 정도를 넣는다고 하면 저는
화력부터 다운을 시킵니다. 그리고 투입 온도도 낮추고 네. 투입 온도 낮추고 화력 다운 시키고 배기 조절하고. 수아킴님께서 매 배치 배출 시 같은 시간, 네, 같은 온도와 네, 콩의 상태를 보고 자신만의 데이터나 감각, 네. 다른 시간, 다른 온도 둘 중에 어떤 게 일관성 있는 로스팅일까요? 저는 두 번째 로팅을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입 온도나 화력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처음 비슷하게 똑같이 시작을 해요. 네, 시작점은 똑같이 하는데 네. 첫 배치를 돌리고 나면은 두 번째 배치에서는 드럼의 열량도 좀 더 쌓일 수도 있고 내가 로팅하고 있던 공간이 좀 더 따뜻해지면서 기압이 올라가고 네. 외부의 기압을 좀 낮추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러면은 편차가 좀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뭐 똑같은 온도에 똑같이 배출해버리면은 걔가 똑같이 열을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는 온도는 좀 포기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온도를 포기하고 시간에 따른 온도의 상승률을 좀 비교를 해서 네. 샘플봉을 그때는 색깔 톤을 봐요. 그러니까 로팅을 하다 보면은 시각적으로 로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콩의 부풀림 상태. 근데 사실 부풀림 상태를 막 크다 작다로 보지 얘가 아까보다 0.2 마이크로메타 올라간 것 같아 이렇게 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고 아 색깔 변화 톤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원했던 배전도에서 나올 수 있는 색깔의 부풀림 그리고 주름 젖어 있는지 펴져 있는지. 왜냐하면 로팅하다 보면은 주름은 졌다 폈다 졌다 폈다를 반복을 해요. 색깔이 변하면서 이걸 수시로 반복을 해요. 주름이 펴져 있을 때와 주름이 펴지지 않았을 때 커피의 향미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육안으로 보면서 그 배출하려고 했던 커피의 배전도를 계속 맞추는 작업을 해요. 여름철 로스팅과 겨울철 로스팅 프로파일링의 주된 이거 차이. 여름철에는 보시면은요. 네. 로팅이 느려요. 사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름철에는 따뜻하고 뭐 이러니까 열을 잘 먹어서 빨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 해보면 좀 느린 경향들이 있거든요. 겨울에는 밖이 춥고 내부가 따뜻하잖아요. 근데 네. 내부가 차가울 때도 있어요. 차갑고 차갑게 해놓고 로팅을 하면은 로팅이 그냥 평상시처럼 되는 것 같고요. 네. 안에를 따뜻하게 하고 밖에를 차갑게 하고 로팅을 하면 로팅이 조금 빨리 돼요. 근데 안에를 조금 차갑게 하고 밖이 따뜻한 상태로 로팅을 하면은 로팅이 좀 느려요. 높은 기압은 낮은 기압 쪽으로 빨려 가거든요. 밖이 높으니까 안에 걸 끌어오니까 배기가 원활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왜 따뜻한데 로팅이 더 느리게 되지 해서 그때는 저는 약간 이제 배기를 조금 더 열거나 아니면은 화력을 좀 더 낮춰서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더라도 로팅을 좀 약한 화력으로 하는 편이에요. 배기 온도 그래프가 물결치는 모양이 반복되는 현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기 온도 그래프가 물결치는 경우는 대부분이 네. 히로코 팬을 달아놓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용하시는 애프터 버너가 순행식이거나 약간 좀 뭐 연통이나 이런 게 좀 막혀 조금 청소가 덜 돼서 저항이 많이 생겼을 때 사실 배기 값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실질적으로 순행식 제연기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럴 확률이 높아요. 뭐 디스모그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배기 값이 정말 위아래를 왔다 갔다 많이 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잘 가다가 한번 훅 치고 잘 가다가 훅 치고 아니면 쭉 가다가 크게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면 걔는 그게 패턴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순행식 제연기를 하나 쓰고 있는데 얘만 작동을 하면 정말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제 건 ROR 값이 플러스 50에서 마이너스 50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쳤다. 이렇게 되면 로팅이 어떻게 돼? 라고 하고 배출을 했는데 커피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그래프를 보면서 향을 맡으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ROR 값이 이렇게 쳐도 내부는 그대로인 거예요. 큰 변화가 없이. 그렇다는 얘기는 온도 센서가 있는 부위에서 어떤 문제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센서 부위를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봤더니 순행식은 물을 분사하다 보니까 얘가 물 분사될 때 통과가 되거든요. 네. 통과될 때 물이 많이 들어갈 때랑 적게 들어갈 때 당연히 온도 편차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크게 의미는 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잘 가던 애가 갑자기 튀어오르거나 잘 가던 애가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 이때가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If everything I dreamt of was true, I take your blessings with